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 클립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봤고,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봤었는데요. 다양한 모션 캡처 데이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션 캡처 데이터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4D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본 모캡 모델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모션 캡처 데이터들 중에 여기 스탠딩 포즈하고 이 파이어볼 이 두 개를 한번 합쳐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프레임 레이트가 지금 24로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D를 누르시고 60 프레임으로 바꿔서 시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여기 캐릭터 솔버에다가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프레임을 한번 볼게요. 지금 260이니까 한 400프레임까지 늘려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다른 모캡 데이터의 애니메이션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붙여넣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여기 파이어볼에 있는 이 캐릭터 데피니션을 한번 넣어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되다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간 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 부분을 뭐 밀어 가지고 섞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블렌딩이 힘든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컨트롤 Z를 해서 돌리면 아마 좀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파이트하고 파이어볼 두 개 불러왔고 모델링을 불러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블렌딩을 해줄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파이어볼하고 스탠딩 파이트에 힙 조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가운데 버튼은 누르지 않았고요. 이 위에 것만 잡고 애니메이트를 누른 다음에 add 모션 클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remove include animation from original object 요거만 해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모션 모드라고 있습니다. 모션 모드에 이렇게 클립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이 클립을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뒤에 거는 잠깐 지워보고 보도록 할게요. 260 프레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늘려주고 아니면은 줄여주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까지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모션 클립을 이용을 하면 여기 보시면 모션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커넥트 요 부분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잘라주고 다시 트랜지션 모드로 가서 이 뒷부분만 빠르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하고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까지 고쳐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우리가 키프레임을 다 잡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다른 애니메이션을 한번 블렌딩을 시켜 볼 텐데, 모캡 힙 파이트 부분 여기 루핑되는 스탠딩 포즈를 잡고 여기서 애니메이트 모션 클립을 눌러주고 똑같은 셋업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션 클립이 두 개가 생겼는데, 이 두 번째 거를 복사를 하고 첫 번째 거에다가 이거를 뒤로 밀어주고 한번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했는데, 자,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똑같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루프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파이어볼 앞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일단 지워 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과 뒤에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생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블렌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라인이 생겼죠. 이렇게 중간 부분이 블렌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어볼의 캐릭터 데피니션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된다면 재생을 했을 때 앞에서 보고 있다가 뒤로 슝 하고 파이어볼을 날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스피드가 느리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올프레임으로 되어 있을 때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프레임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쪽 뒤쪽에 조금 애니메이션을 강조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모션 시스템 컷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make transition을 해서 뒷부분 누르고 여기를 쫙 당겨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팍 하고 세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넣어 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더 배우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도 애니메이션을 고쳐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모션 클립에 add 부분을 눌러 주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add가 된 부분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애니메이션을 고쳐 주려고 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다시 뒤로 돌아갔죠. 자, 이렇게 키를 찍어줘도 모션 클립에 베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모션 태그에서 add를 눌러주고 여기 레이어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돌아가는 부분을 고쳐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모션 클립 여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돌았을 때는 다시 이렇게 조금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돌려줬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발이 조금 더 비슷한 위치에 맞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수정해 주는데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모션 컨트롤러까지 있다면 여기 위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고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벽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른 곳에서 이 모캡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T포즈가 만약에 필요했다면 제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모션 캡처가 블렌딩이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포즈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션 클립을 쓰기 전에 지금 제가 새로 불러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o to, reference pose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 to reference pose로 가신 다음에 여기 모든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 주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프레임에서는 T포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 개나 세 개의 그런 모션 캡처 데이터들이 섞인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은 이렇게 T포즈를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모션 클립을 적용을 하시면 이 부분까지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쳤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T포즈 요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얘의 보시면은 모캡 타겟의 힙 여기에 이번에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여기 전체
본 전체의 T포즈 애니메이션을 잡아준 다음 팁을 누르고 애니메이트 모션 클립 넣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포즈 형태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거를 카피를 해주고 여기 레이어에 붙여넣기를 해주기 전에 한 프레임 밀어 볼게요. 살짝 밀어서 요거를 복사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T포즈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레이어 두 번째 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포즈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까지 이 방법으로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션 클립 3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T포즈, 그 다음에 스탠딩, 그 다음에 파이어볼을 발사하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출을 해야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모션 클립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마야나 아니면은 후디니 이런 팀들과 작업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모션 클립이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조인트를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시네마 4D에서는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모션 시스템 Convert Layer to Keyframe Animation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갔을 때 애니메이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게 프레임 레이트 때문에 그런지 지금 시네마 4D의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30프레임으로 해서 볼 때는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0프레임이 지원이 안 되고 30프레임만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프레임이 좀 날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에러인 것 같고 60프레임으로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기 파이어볼에 있는 애니메이션, 요 모션 데이터를 다 뽑아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버튼 눌러서 다 선택을 해주고 파일에서 익스포트 FBX에서 여기 옆에 버튼 눌러주고 Select Only를 선택을 해주고 뽑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션 클립 데이터가 60프레임 레이트로 오류 없이 아주 잘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도 이 기능들을 안 쓰고 있다가 너무나도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가셔서 여러분들만의 Create New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요. 저는 수업을 위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만의 폴더를 만드시고 이 셀렉트 폴더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카테고리를 눌러주신 다음에 콜로소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볼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 주신 Y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create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뭐 모캡 이런 식으로 폴더를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손쉽게 그냥 드래그만으로도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고 나중에 새로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이 조인트만 보이기 때문에 동작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한번 돌아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할 수가 있냐? 모션 캡처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에다가 리깅, 데피니션에다가 익스트랙 스켈레톤을 해주고 포즈를 넣은 다음에 얘를 여기 넣고 원하는 포즈, 기억하기 좋은 포즈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모캡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는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포즈는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되면은 이 모캡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딜리트를 하고 요 프로젝트 자체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reate에 add project to database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서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모캡 데이터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포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또 이렇게 잘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모으실 일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로코코 비디오 파일 저번에 우리가 모캡을 얻었던 데이터 파일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딥모션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모캡 모델에 한번 캐릭터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깅 태그에 캐릭터 데피니션 들어가셔서 오픈 매니저 익스트랙 스켈레톤을 눌러준 다음에 set reference pose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솔버에다가 넣어줬었죠. 보통 모션 캡처 파일들이 시나포디에서 제공하는 거나 로코코의 비디오가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받은 파일들 그리고 엑스센스 파일들 모두 다 작동이 잘 되는데요. 이 비디오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파일 같은 경우에 이 다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손 또한 적용이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의 타겟의 뼈의 이름들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오픈 매니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finger, 여기에 있는 thumb, 그리고 leg, 여기에 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여기 이름들을 찾아가지고 다리가 안 되니까 다리를 한번 보죠. 이거 뼈가 엄청 많은데 이 다리뼈의 이름을 right thigh를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쉼표하고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해줘야지만 여기 yes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뼈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세이브 프리셋을 했고요. 그래서 세이브 프리셋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콜로소 제 데이터베이스의 프리셋에 저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러오실 수가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커넥트 데이터베이스를 해주시고요. 제가 올려놓은 콜로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 폴더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을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리셋을 이렇게 로딩을 하면 스켈레톤이 전부 다 한 방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아까는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나 손가락 같은 부분이 다 작동이 잘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딥모션도 마찬가지인데요. 딥모션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리깅 태그에 캐릭터 데피니션, 오픈 매니저, 스켈레톤 뽑고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더 심각합니다. 이거 팔도 안 되고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아까 셋업을 해 놓은 거에 제가 로코코하고 딥모션 둘 다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드 프리셋에 이렇게 눌러 주시고 스켈레톤을 뽑아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재생을 했을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요 캐릭터를 조금 옆으로 옮겨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로코코에서 한 애니메이션하고 딥모션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딥모션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로코코인데 아무래도 이게 AI가 조금 더 적용이 되다 보니까 딥모션 같은 경우에 앞뒤 움직임에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로코코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은 좀 괜찮기는 하지만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적용시킨 핸드 애니메이션도 살짝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뒷모션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간씩 튀는 부분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두 프레임이 튀거나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쉽게 그냥 여기서 제거를 해 주신다든가 고쳐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수업 여기 비교까지 하는 걸로 마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션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션 클립을 활용을 해 가지고 다양한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섞어서 블렌딩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프리셋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딥모션이나 로코코 비디오에서 얻은 데이터들에도 캐릭터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컨트롤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여러분들만의 캐릭터에 적용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또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